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3 7월 학평 국어 해설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회입니다. 또 만났습니다. 뭐 늘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역시나 오늘도 하루 종일 시험 열심히 치르느라 네. 또 뭐 마스크도 쓴 채로 치렀죠. 날씨도 또 뭐 굳은 지역도 있었고 더운 지역도 있었고 말했을 테니까 힘들었을 텐데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학사 일정 바뀌어서 또 이제 곧 있으면 또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말고사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서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몇 중고입니까? 3중고, 4중고 되겠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유례 없는 어려운 이런 상황을 뚫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일구어 나가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응원과 격려, 칭찬, 축복 뭐 보낼 수 있는 거 다 보내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험 나만 어려웠나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도 또 네. 오늘도 역시 이제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느낌이 아우 상쾌했어, 와 좋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독서만 가지고 잠깐 얘기를 드려도 세 개의 지문이 다 길었어요. 정말 읽는데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선택지에도 간단하게 한 줄짜리 선택지보다 여러 줄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 말은 문제를 또 읽는데도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뒤에 가서 세트를 이제 통째로 아예 읽고 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치러진 시험, 근데 문제도 꽤 까다로웠기 때문에 네. 정말 더 기운 빠진다 이런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연습은 연습일 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힘내야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던 분야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앞으로 시험에서는 그런 일 안 당하게, 그런 일을 겪지 않게, 특히나 최종적으로 이제 본 수능에 가서는 절대로 이런 실수와 낙담의 경험 같은 거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이제 화법과 작문 뭐 늘 그렇지만 제가 하고요. 언어,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 네. 김철현 선생님, 독서, 독서. 그 다음에 문학 다시 건너오는 방식으로 일단 총평에서는 각 분야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개괄적으로 좀 훑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이렇게 건너오면서 꼼꼼하게 지문과 문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 먼저 이제 화법과 작문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늘 그렇습니다만 화법과 작문은요 국어시험제 첫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렵지 않지만 번거롭고 까다롭고 귀찮은 그런 대목이고요. 자칫 실수를 했다가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번 화작 시험의 특징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간이 관건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관건이라는 건요, 뭐 일부 해설에서 제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뭐 어려운 문제, 독특한 문제, 뭐 대단히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안에 최대한 빨리 정답만을 골라내는 그런 어떤 스킬,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기가 궤도에 올라 있는지를 테스트해보는 용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번 화작은 정말 해볼만 했는데 정말 몇 분 안에 다 풀어냈는데 근데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뭐 이런 자신감을 찾는 그런 기회였어야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9월, 10월 또 본수능까지 공부하는데 신이 나서 화작 더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러지 못했다. 여러 가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 좋은 상황, 겹쳐있는 그 부담되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일부 강의 저랑 들으면서 뭐가 나한테 문제였구나라는 걸 꼭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이 문제가 문제다 이렇게 화작에서는 몇 문제 뭐 대단히 특별할 건 없는 그런 시험이긴 했습니다만 주의해서 봐야 될 몇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번 문제요. 화작 융합 세트에서 A와 B로 묶어가지고 그 담화 안의 내용들을 분석하는 그런 문제 매번 출제되던 문제고요.
역시나 그 문제가 뭐 일부에서 해설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제일 시간 많이 걸리는 까다로운 문제예요. 문제 자체 난도가 그리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귀찮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얕은 수로 그 문제를 어떻게 요령껏 헤쳐나가서 빨리 답을 고르려고 노력하지 않아야 되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7번 문제는요, 회의의 결과로 설문지를 작성했어. 그게 회의의 결과 내용들을 잘 반영한 것인지 아닌지를, 즉 화법의 대본의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살짝 신유형이었습니다. 주목해 보시고요. 9번, 10번 문제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9번 문제는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 그리고 10번 문제는 조건에 따른 표현하기 문제인데요. 저 문제들이 이제껏 그리고 보통 평가원이 저 문제 유형들을 다룰 때의 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 난도가 다운되어 있다. 힘이 쭉 빠져 있는, 특히나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건을 2가지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가지 조건은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문제라서 이 9번, 10번 같은 문제를 빨리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었는가? 그런 게 여러분들의 화작의 어떤 운명이 달려있는, 성패가 달려있는 그런 키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화작, 시간이 관건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유념하시고요. 철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는 늘 성공하는 수능까지 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언어 그리고 독서까지 경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언어인데요. 이 언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또 다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총평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문법은 계속 나온 게 또다시 나오고 또 나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 관련해서 이제 내가 대비를 잘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은 꼼꼼해져야 됩니다. 사례 분석을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만큼 꼼꼼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사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유념해서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이번 시험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유음화, 비음화, 국외음화 나왔잖아요. 늘 나오던 것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 사례 하나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리고 이 언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특히 이제 잘 눈여겨봐야 되는 문제는 13번을 들 수가 있습니다. 13번에는요, 함정이 있었어요. 그 함정은 뭐냐면 비슷한데 다른 것이 있는, 그 비슷한 것만 주목을 하면 답을 잘 못 고르는 그런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비슷해 보일수록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진 않은지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사례와 관련해서 결국은 꼼꼼하게 따져서 비슷한 것과 차이점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 잘 유념하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우리 독서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독서에 정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여러 문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항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문항들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 구별입니다. 정보의 양이 많았습니다. 그 많은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딱딱 잡아내서 구별을 하는 것, 네,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은 그거를 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세트, 정답률 가장 낮은 문항이 바로 A와 B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배면 발광과 전면 발광의 그런 공통점, 차이점 잘 파악을 해야만 했죠. 그 차이점을 여러 정보를 가지고 파악을 못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장치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었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 구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고 구성 요소의 기능 역할에 대한 이해까지 정확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구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법지문입니다. 이 법지문에서도요,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 29번, 31번일 텐데 그 두 개의 문항도 결국은 구별하는 문항이었어요. 29번 문항 착오와 관련해서요, 착오와 관련해서 동기의 착오, 그 다음에 내용의 착오 정확하게 잘 구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보기의 사례까지 구별해서 추론을 해야 했습니다. 사고 과정 자체가 복잡해요. 그리고 31번도요. 여러 요건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여러 요건을 지문에서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경우를 딱딱 구별을 해야 했고요. 그 여러 요건을 사례에 적용을 하나씩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있는 이 내용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어떤 요건과 관련이 있는지 이걸 딱딱 구별하는 사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씩 다 구별을 해야 했기 때문에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은 잘해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트에서도요. 결국 여러분이 많이 틀렸던 문항은 그 문항 역시 구별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로티의 관점에서요. 아이러니스트랑 그 다음에 자유주의자에 대해서 구별하는 문항이었습니다. 로티의 또 관점을요. 앞에 있는 카르납의 관점과 구별했어야 됩니다.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즉 로티의 견해장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말들을 잘 못 짚어냈으면 그 오답 표지를 잘 못 짚어냈을 것이고 그럼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것을 잘 못 찾았을 겁니다. 우리 정보의 양이 많을수록 잘 구별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유념하고요. 앞으로 독서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많은 정보들 속에서 각각을 잘 구별하는 그런 읽기, 이해, 문제풀이 잘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문항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23번 첫 번째 세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즉 기술에서 그 A, B 구별하는 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법 세트에서 29번, 31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스스로 사고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활용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항 견해 주장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하는데 꼭 다시 한번 활용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요 우리 문학 설명 남궁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문학입니다. 이런 거 아시죠? 지문이 낯설면 읽어내기가 부담돼요. 그렇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출제된 그 문학 작품들이 다 낯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데 그 낯선 지문들, 작품들을 내 눈으로, 내 머리로 이해해내는 것, 그것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 한 줄기 비칠 수 있었던, 그래야만 했던 지문이 있으니 그게 뭐냐면 염상섭의 임종이에요. 왜?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돼 있던 작품이니까. 그것이 뭐 연계 아닌 연계로 이렇게 학평에서 활용을 하게 된 거니까 지문도 겹치는 대목이 중략 이후에서는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수능에서 연계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큰 득을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실감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사실 현대 시도 또 고전 시가도 이렇게 운문 문학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읽어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현대 수필도요. 굉장히 단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것을 또 감상해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습니다. 힘 빠져있는 느슨한 그런 종류의 수필이 아니었거든요. 자,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운문과 또 수필도 그렇게 만만치 않았는데 더 중요한 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소설, 고전소설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만 소설은 결국엔 지문에서 어떤 사람이,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가,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런 거에 관한 걸 제대로 파악하는 게 정말 기본이고 기초고 출발점이고 결국엔 마무리, 완성인 건데 그걸 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능 특강에서 철저하게 공부해 두었던 염상섭의 현대소설까지도 고전소설 낯선 작품 기막공전에 대해서는 뭐 더 할 말할 나위도 없고요. 자, 따라서 이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많이 정말 무릎 꿇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 특별히 잘 살펴봐둬야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가 문제다 해서 저는 네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자, 고전소설에서 말이에요. 이 25번 문제가 있었죠.
기막공전의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 문제의 정답지가 아주 교묘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1, 2, 3, 4, 5번 선지 중에서 잘못된 게 뭔지를 못 찾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줄거리를 정확하게 작중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거 다시 한번 점검하는 문제로 이 25번 문제를 잘 파악하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제 이따가 하는 설명 5부에서의 설명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대소설에서도요 40번과 41번 문제가 그렇게 내용,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인물과 상황에 대한 이야기죠. 줄거리 파악하는 문제인데 이 사실 뭐 형태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좀 더 그냥 직접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줄거리를 묻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는 좀 복잡한 보기 장치를 둔 문제이긴 합니다만 결국엔 궁극적으로는 작중 상황이 무엇인지 줄거리 제대로 이해했나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되겠어요. 강조하죠.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수능에 가서 절대로 이런 거 실수하지 않도록 서사문학에서 줄거리 파악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알파이자 오메가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 더 얘기하면 38번이에요. 요거 현대소설에서 서술상 특징 문제인데요. 별로 어려울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직도 이 문제가 시점, 어떤 서술자의 태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명확한 선지 판단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기의 상황을 잘 점검하는 데 활용하길 바라고 각각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5부, 6부에서 해설하는 내용들을 꼭 귀담아 잘 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더위와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 맞춰줘야 되나요? 네. 이 두 싸움 중에 어떤 싸움이 더 어려울까요? 자신과의 싸움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위와의 싸움은 선풍기도 있고 그래도 에어컨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안 되면 자신의- 부채라도 있고 그죠?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은 진짜 힘듭니다. 그죠? 자, 힘든 상황이에요. 네.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7월 학평은 무엇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네, 요즘 우리한테 친숙한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바로 체온계인데, 뭐 여러분 체온계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체온계라는 게요, 나의 상태를 알려주잖아요. 7월 학평도 이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낯선 그런 많은 글들, 뭔가 좀 까다로운 그런 문항들, 자, 그런 걸 접함으로써 내가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어떤 점에서 잘 부족한지, 그러니까 많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시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 알고요, 그것을 보완해 나가는 이제 공부를 앞으로 잘하면 당연히 수능은 잘 보죠. 자가진단 테스트에서 체온계가 정상 작동하고 그렇죠. 정상 체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7월 학평은 삼계탕이다. 이렇게 몸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뭘 보시라는 네, 겁니까? 삼계탕이다. 지금 한창 복더위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힘든 상황, 아까 더위와의 싸움 했듯이 힘든 상황에서 이 7월 학평이 말이에요. 몰라, 삼계탕 여러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삼계탕은요, 우리가 이 복더위 가운데 몸을 보양하는 그런 음식으로 오랫동안 먹어온 보양식입니다. 그죠? 자, 이 학평이 여러분들에게 공부의 그 체력이랄까요? 실력을 든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든든한 한 그릇 삼계탕 같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강해주고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런 좀 계절에 맞는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말 안에 체온계와 또 삼계탕 안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를 잘 담아 넣었습니다만 그래도 끝으로 한마디, 또 뭐 뻔하다면 뻔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힘내야 한다. 자, 이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는 힘을 내야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칠 시기입니다. 늘어지고요, 몸이 막 축축 가라앉고 막 이러는 시기예요. 네. 더욱더 반짝반짝 힘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끝까지 열심히 가겠다는 그런 태도 절대 잃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네. 더욱더 힘내라고요. 평소보다 더 기운차게 파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할까요? 주먹을 좀 더 불끈 불끈 쥐고 자 힘내라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